미국의 배신과 전작권, 한국이 한일 갈등을 미국에 중재 요청하지 않은 진짜 이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 정부, 법원에 압력을 행사한 일에 대해 명백한 내정 간섭임에도 우리 언론과 야당에서 별말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수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내정 간섭을 마치 당연한 듯 우호적인 몸짓으로 바라보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당사자의 참여 없는 협의는 무효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어 전범 기업에 대한 강제 노역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 정도 상대로 여겼던 한국에 아베 일본 정부의 심사는 뒤틀려서 급기야 무역 보복에 대한 우려가 여러 경로로 한국 정보망에 수집됩니다. 수출 규제가 단행되기 전 한국은 일본에 1965년 한일협정을 정부는 준수한다. 산권 분립이 명확한 한국은 정부가 그 판결을 존중하고 관여하지 못한다. 한일협정과 별개로 전범 기업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라는 한국 정부의 이런 설명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한국 길들이기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어 그 상승 효과로 일본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꿈꾸는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참여연 선거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평화헌법 개정을 이루고자 했고 이 뜻은 이루지 못했으나 정치와 별개로 자유무역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치를 내건 G20 정상회담 다음날 수출 규제라는 회개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 든 것이 일본 안보를 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수출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는데 폴리이미드, 레지스터, 불화수소까지 사실상 수출 제재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재가 강제노역, 대법원 판결 등 과거사의 문제를 빌미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자 했다는 반증입니다. 한일 갈등이 격해지던 7월 12일에서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고 공감대를 얻었다고 귀국시 기자에게 말했는데 1개월 뒤 TBC에 출연하여 뜻밖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진행자가 미국의 중재 요청은 안 했나? 라고 묻자 요청하는 순간 국제 호구가 되어버린다면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다수 언론과 국민은 정부가 미국에 중재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과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중재해 줄 것이라는 인식과 기대가 많았었던 때입니다. 부끄럽게도 한국의 정치권, 지도층, 지식인층, 언론,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은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자세보다 미국에 대한 의지가 많았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보다 강하고 일본에 대항하면 한국이 어려워지고 믿을 건 미국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틀어져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겨 도움을 못 받는다는 식의 주장이 연일 쏟아졌었습니다. 의병운동을 방불케 하는 국민의 불매운동과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불매운동하는 국민의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기사는 의외로 많았던 시기입니다. 급기야 아베 총리님 죄송하다는 기자회견을 자유한국당 전 디지털 부위원장이 하게 되어 공분을 사고 일본 무역 보복 대응 예상을 추감했다고 격려와 축하하는 게시물이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SNS에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본에 맞서면 한국이 망하니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이 일본에 맞서는 것을 막아야 한국이 산다고 나름 애국한다고 일본의 비위를 맞춰주려 한 것이겠죠. 참으로 순국 선열들이 지하에서 눈물을 흘릴 애국입니다. 미국에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로 김현종 차장은 한 가지 더 발언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한국을 배신한 첫 번째 사건 이야기입니다.